제가 세 번째 피처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처음 했었을 때는 제가 살아온 이력과 변호사로의 장점에 대해서 했었고, 두 번째 했었을 때는 민사 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피처 프레젠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질 짠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때 변호사로서의 제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제가 또 형사 재판에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형사 재판에 관련해서는 올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형사 재판은 크게 수사와 그리고 공소 제기, 우리가 기소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재판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옛날에 수사를 검사가 경찰과 함께 했었고 검사가 수사의 주도권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다 뺏어서 경찰한테 줬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되게 한 큰 검찰 개혁 중에 하나이고, 그것 때문에 형사 절차가 상당 부분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오늘 간단히 지금 바뀐 형사 절차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을 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법을 보조해드리고 안내해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홍정설 대표님, 법이 뭐죠? 네, 최소한의 마이크. 규범입니다. 네, 강제 규범이라고 제가 한 세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규범의 반대말은 임의 규범이고, 임의 규범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규범이라는 거는 사회 구성원들이 있을 때 같이 지키기로 약속한 약속인데, 그걸 안 지켜도 도덕, 뭐 종교, 윤리 이런 거는 규제가 없지만 법을 안 지키면 국가 권력이 강제를 합니다. 강제 내용은 예컨대 민사 재판이다, 돈을 받는 일이다 그러면 그 채무자가 재산이 있으면 경매를 통해서 그 채무자로부터 돈을 뺏고, 형사 재판이다 그러면 감옥을 보냅니다. 징역 몇 년 하면 곧바로 감옥을 가고, 벌금 얼마 그러면 벌금을 안 내게 되면 감옥을 가기 때문에 결국은 기승전 감옥이다. 형사는 기승전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제가 그 라이브 방송할 때도 이 정의 여신상이 양쪽에 든 게 무엇이냐 가지고 퀴즈를 냈었는데요. 정의 여신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재산 다툼에 대해서는 정의 여신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왼쪽엔 칼을 들고 있죠. 누군가 죄를 지으면 이거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결국 죄가 확정되면 범인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형벌에 처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의 연신상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 정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 저울을 보시면 저울은 양쪽이 어느 쪽이라도 기울 수 있습니다. 이 저울은 양 당사자가 공평하게 싸워서 결국 스포츠를 하듯이, 복싱을 하듯이 한 점이라도 더 이긴 사람이 이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는 정의의 여신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베겠다는 거죠. 한자에서 칼도 검이고 검사에서 검사도 검입니다. 이게 뜻은 약간 다르지만 어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검사의 검도 결국 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범죄자를 베겠다는 게 형사재판에서의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렇게 법적인 적용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민사재판도 마찬가지인데 이 틀을 알고 계시면 재판을 하거나 법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십니다. 이 대전제라는 건 법 조문입니다. 재물손괴라는 조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366조인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방금 말씀드린 법률 366조에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남편이 아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침을 뱉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아내가 참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아내는 고소를 했습니다, 남편을.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이걸 기소할지를 고민을 합니다. 법조문을 찾아보는 거죠.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366조에 재물을 손괴해서 효용을 해야 한 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처벌받을 만한 죄인지를 고민한 다음에 검사는 기소를 합니다. L은 남자가 아내가 먹는 밥에 침을 뱉었고 아내가 먹는 밥은 아내의 재물이고 그 재물에 침을 뱉었던 것은 밥의 효용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야 한다라고 판사한테 처벌해달라고 이른 거죠. 그걸 이제 기소라고 하는 공소제기라고 하는데요. 판사님은 그걸 보시더니 대법원까지 갔는데 A라는 사람이 아내가 먹는 밥에 침을 뱉었군요. 그것은 형법 366조를 적용해 보니까 타인의 재물도 맞고 손괴한 것도 맞고 효용을 해한 자도 맞군요. 그러면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습니다. 그래서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3단 논법으로 적용되는 법률 적용의 일반 틀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형사재판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옛날에는 수사를 경찰과 검사가 같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권만 있습니다. 재판은 법원이 합니다. 민사재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수사 단계는 이제 당사자가 이제 자료를 모으는 단계일 것이고 기소라고 하지는 않고 소위 제기라고 하는데 원고라는 사람이 하죠. 그러면 재판은 결국 법원이 하게 됩니다. 결국 재판이라는 단계는 모두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되고 형사재판은 범인을 처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검사라는 사람이 공익을 대표해서 범인을 처벌하는 그 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옛날에는 검사가 수사까지 했지만 그 수사권을 완전히 빼서 경찰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그 피처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만 일단 결론은 뭐냐면 검사가 가졌던 수사권을 모조리 빼서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에게 주었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몇 가지 빼고는 다 검사가 못하고 경찰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이 검사에 송치한다. 다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다. 다음. 수사가 사람이 어딘지 모르면 수사 종지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다. 다음. 경찰이 잘못하면 검사가 구제해서 시정을 요구한다. 다음. 그래서 결국 이런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입니다. 이렇게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해서 법원이 판단을 한다는 게 형사 재판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발표가 명쾌하셔가지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 원투원 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모두 감사합니다. 물론 더